다른 사람의 말에 흔들리는 그 마음을 위로하고 싶은 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남의 말이 가슴에 남아 잠을 놓아주지 않을 때 우리는 스스로를 탓하곤 합니다. 내가 약해서 그렇다. 내가 예민해서 그렇다.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건 진실이 아닙니다. 흔들리는 마음은 연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삶의 깊이가 남긴 흔적입니다. 오늘 그 흔적을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이해하며 다독이고 싶다면 다음 10가지 방법을 보며 마음에 새기고 행동으로 옮겨보세요. 첫 번째, 우리는 먼저 무엇이 나를 흔들었는지 진단해야 합니다. 우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진단입니다. 무엇이 나를 흔들게 했는가를 알아차리는 일이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말 한마디에 마음이 요동쳤다면 그 말 자체보다 그 말이 닿은 곳을 보아야 합니다. 어떤 상처가 건드려졌는가를 살피는 일입니다. 어떤 기억의 결이 그 말에 반응했는지, 어느 부분이 아팠는지를 부드럽게 물어보세요. 흔들림은 대부분 두 갈래에서 옵니다. 하나는 외부의 자극, 즉 타인의 말이나 행동입니다. 다른 하나는 내부의 상태, 즉 피로와 불안, 해결되지 않은 감정입니다. 우리는 흔히 외부 자극만을 탓하지만 실제로는 내부의 상태가 그 자극을 증폭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진단은 외부와 내부를 함께 보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들은 한마디가 오래 떠오른다면 그 말이 당신의 자존심을 건드린 것인지 혹은 요즘 쌓인 피로와 불면이 반응한 것인지 살펴야 합니다. 그 구분이 되면 대처법도 달라집니다. 외부적 상처라면 관계의 선을 점검하면 되고, 내부적 불편이라면 휴식과 자기 돌봄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흔들리는 마음을 부정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부정하거나 숨기려 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괜찮아야 한다는 압박으로 오히려 마음을 더 누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 가르쳤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라는 말은 고요히 감정을 마주하라는 부드러운 초대입니다. 울고 싶으면 울고, 화가 나면 그 화를 먼저 인정하세요. 억지로 눌러 담으면 감정은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 상처가 됩니다. 감정을 인정하는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지금 나는 슬프구나, 내 안에 분함이 있구나 하고 조용히 이름을 붙여주는 것. 이름이 붙는 순간 감정은 우리를 휘두를 힘을 조금씩 잃습니다. 그리고 그 여유 속에서 우리는 마음속에 있던 또 다른 목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 목소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동안 많이 참아왔구나. 나는 지금 돌봄이 필요하구나. 흔들리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감정의 파도는 점점 잔잔해지기 시작합니다. 감정을 인정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지혜입니다. 누구나 흔들립니다. 흔들린다는 것은 아직도 마음이 살아있고 아직도 사랑할 힘이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오늘 마음이 요동친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래, 나는 흔들릴 수 있다. 하지만 이 흔들림을 있는 그대로 안아줄 수 있는 힘도 나에게 있다. 그 한마디가 당신의 마음을 지탱하는 작은 등불이 되어 다시 고요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세 번째, 흔들림 속에서 우리는 자기 안의 진짜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흔들림은 때로 우리에게 가장 진실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남의 말에 가슴이 무너졌을 때 그 말은 내게 무엇을 일깨우려 하는가를 물어보세요. 어떤 때는 과거의 미해결된 사건이, 어떤 때는 현재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신호를 보냅니다. 흔들리는 순간은 내면의 등불을 켤 기회입니다. 우리는 흔히 외부의 소리에만 귀 기울이지만 진짜 들을 소리는 내부에서 옵니다.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나는 누구의 인정을 필요로 하고 있는가? 이 질문들은 흔들림의 밑바닥에 숨은 진실을 드러냅니다. 그 진실을 한 줄씩 읽어 내려가면 우리는 스스로를 더 어루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흔들림을 지나 다시 중심을 찾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중심은 한 번 세우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다시 세우는 과정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호흡을 가다듬고 잠시 멈춰 서서 자신에게 돌아오는 연습을 해보세요. 짧은 호흡 하나가 감정의 홍수를 가라앉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흔들림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흔들림은 성장의 증거이고 감각이 살아있다는 표식이며 내가 여전히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을 만큼 진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명입니다. 그러니 흔들렸다면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흔들림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은 이미 그 길 위에 있습니다. 네 번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선 건강한 경계와 회복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흔들림이 잦아지는 이유 중 하나는 경계가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경계란 상대를 밀어내는 차가운 벽이 아니라 자기 보호의 온도 조절 장치입니다. 경계를 세우는 것은 타인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며 상대를 존중하는 방식입니다. 간단한 실천법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말이 닿는 거리를 조절하세요. 감정이 예민한 날에는 대화의 빈도를 줄이거나 심리적 거리를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둘째, 자기 돌봄 루틴을 강화하세요.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식사, 가벼운 산책과 호흡 명상은 마음의 진폭을 낮춥니다. 셋째, 말의 진위를
즉시 판단하지 마세요. 사람의 말에는 상처와 피로, 때로는 나쁜 의도보다 자기 방어가 섞여 있습니다. 그 말의 이면을 이해하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경계를 세우되 마음의 문은 완전히 닫지 않는 법을 연습하세요.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를 더 기억하셔야 합니다. 경계가 단단해질수록 우리는 자신을 더 명확히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원치 않는지를 구분하는 능력이 자라기 때문입니다. 이 구분이 생기면 다른 사람의 말이 예전처럼 깊이 파고들지 않습니다. 타인의 말은 내 마음을 흔들 수 있지만 내 가치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상대의 평가가 아니라 내가 나를 바라보는 내적 시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복에는 천천히의 힘이 필요합니다. 급하게 고치려고 할수록 마음은 더 움츠러듭니다. 천천히 숨을 고르고 나를 책망하지 말고 오늘 하루만큼의 회복을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하루씩 쌓이면 흔들림은 줄어들고 당신의 중심은 점점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흔들림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는 힘이 이미 내 안에 있었다는 것을. 5번째, 말의 무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내면의 무게를 키우는 일입니다. 사람의 말은 가볍게 던져진 듯하지만 그것이 닿는 자리에 따라 무거운 짐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말의 무게보다 나의 무게를 키우는 일입니다. 나의 무게란 무엇인가요? 그건 나를 지탱하는 가치관과 삶의 기준, 그리고 자기 연민입니다. 말이 날 흔들 때 나의 무게가 충분하면 말은 거품처럼 흩어집니다. 무게를 키우는 훈련은 매일의 실천에서 옵니다. 자기에게 친절해지는 습관, 작은 성취를 인정하는 습관, 감사의 눈을 기르는 습관이 그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작은 등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등불은 우리의 내면의 무게입니다. 그리고 이 내면의 무게는 한꺼번에 커지지 않습니다. 마음을 다독이는 한 문장, 하루에 한 번의 깊은 숨, 스스로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조금씩 무게를 쌓습니다. 내 안에 무게가 자라면 타인의 말은 나를 흔드는 바람이 아니라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 됩니다. 흔들림을 멈추게 하는 힘은 결국 밖이 아니라 내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오늘도 작은 등불 하나를 꺼뜨리지 마세요. 그리고 그 등불을 지키는 일은 거창한 수행이 아닙니다. 그저 내 마음을 하루에 한 번 들여다보고 힘들었던 순간을 토닥여주고 스스로에게 괜찮다 말해주는 그 작은 마음 씀씀이입니다. 이 작은 돌봄이 쌓일 때 내면의 무게는 더욱 단단해지고 어떤 말도 나를 쉽게 흔들 수 없게 됩니다. 6번째, 타인을 이해하는 눈치는 결국 수행이며 자비의 한 형태입니다.
눈치를 보는 것은 단순히 타인의 기분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나와 상대, 양쪽 모두를 배려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상대가 불편함을 느낄 때 잠시 물러서고 필요할 때 조심스레 다가가는 것. 그 균형이 바로 자비의 실천입니다. 집착과 달리 눈치는 마음을 억누르지 않고 관계를 자연스럽게 흐르게 합니다. 매 순간 작은 관찰과 배려가 우리의 내면을 단단히 하고 관계 속에서 평화를 만들게 합니다. 이 눈치와 배려를 일상의 습관으로 삼으면 말 한마디에 흔들리던 마음도 조금씩 흔들림을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눈치를 본다는 것은 단순히 외부를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훈련이기도 합니다. 타인의 말과 행동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잠시 멈춰서 숨을 고르고 마음속으로 나는 지금 중심을 잡고 있다라고 확인하세요. 이 작은 습관이 쌓이면 남의 말에 쉽게 흔들리던 자신을 발견할 때 조용히 미소 지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눈치를 통해 상대를 이해하려는 마음은 곧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중심을 잡고 평화를 유지할 때 관계 속에서도 자연스러운 자비와 여유가 흐릅니다. 이것이 바로 눈치를 통한 수행이며 우리 일상을 지혜롭게 만드는 힘입니다. 7번째, 흔들릴 때 바로 쓸 수 있는 9가지 호흡과 문장을 우리는 연습해야 합니다. 실전에서 쓸 수 있는 간단한 연습 9가지를 소개합니다. 모두 앉아서, 서서, 걸으면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1. 숨 고르기 444. 4번 들이쉬고 4번 멈추고 4번 내쉽니다. 숨의 리듬이 마음의 리듬을 바꿉니다. 2. 고요 선언. 나는 지금 고요히 본다. 라고 속으로 말합니다. 말의 충격을 완화시킵니다. 3. 이름 붙이기. 지금 나는 상처를 느낀다. 하고 감정에 이름을 붙입니다. 이름은 감정에 질서를 줍니다. 4. 5초 후 질문. 이 말이 내 삶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하고 5초 멈춘 뒤 생각합니다. 즉각 반응을 줄입니다. 5. 감사 전환. 오늘 내가 감사한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고 자신을 돌립니다. 감사는 마음의 건조를 적십니다. 6. 연민 호흡. 자신에게 괜찮다라고 말하며 숨 쉬세요. 자비는 자기 회복의 첫 약입니다. 7. 경계 문장. 지금은 내 에너지를 보호하겠다. 하고 단호히 선언하세요. 이것은 건강한 자기 보호입니다. 8. 관점 전환. 이 말은 그의 문제일 수 있다 하고 관점을 바꿔봅니다. 타인의 말은 항상 나의 전부가 아닙니다. 9. 짧은 영상 3분.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합니다. 마음의 파도가 잦아들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 연습들을 습관으로 삼으면 말의 파도에 휩쓸리는 빈도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8번째, 오래된 상처는 다시 건드려지기 때문에 재처리가 필요합니다. 과거의 상처를 마주할 때 자신을 다그치거나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 상처는 당신이 살아온 흔적이며 지금의 당신을 만들어 온 중요한 경험입니다. 재철이란 상처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을 안전하게 다시 보는 것입니다. 조용히 호흡을 가다듬고 그때의 감정과 생각을 하나씩 바라보세요. 그때 나는 이렇게 느꼈구나. 나는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구나. 이처럼 관찰하고 이해하는 과정이 내면의 평화를 회복하는 열쇠가 됩니다. 그리고 점차 상처에 대한 민감도가 줄어들면서 새로운 말이나 관계 속에서도 마음이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작은 돌봄과 반복적 연습이 쌓이면 과거의 상처는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성찰과 성장의 밑거름으로 바뀝니다. 오늘도 자신에게 부드럽게 말을 건네세요. 괜찮아. 나는 충분히 잘 견뎌왔어. 그리고 이제 그 마음의 부드러움을 다른 사람에게도 조금씩 흘려보세요. 상대의 말이 날카롭게 느껴질 때 그 속에 숨은 이유와 아픔을 떠올리며 자비심을 담아 바라보는 연습을 합니다. 이 작은 연습이 쌓이면 말 한마디에 흔들리던 마음은 점차 고요해지고 관계 속에서도 평화를 유지할 힘을 얻게 됩니다. 자신에게 주는 이해와 자비가 결국 세상과 타인을 향한 자비로 이어집니다. 9번째, 상처 준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말한 사람의 배경을 이해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말을 한 사람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역시 상처와 피로, 불안 속에서 말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말보다 그 말이 나온 배경을 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도 아프구나 하는 관점은 적대감을 누그러뜨립니다. 그를 이해한다고 해서 그 말의 상처가 당장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분노의 에너지를 줄여줍니다. 이해는 용서의 시작이고 용서는 자기 자유의 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해하려는 마음은 단순히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은 먼저 나 자신을 보호하고 내 안의 분노와 상처를 놓는 힘이 됩니다. 용서는 약함이 아니라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상대의 말이 상처를 남겼을 때 즉각 반응하기보다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세요. 그의 말은 그의 상황과 감정에서 나온 것이구나. 이 한 줄의 깨달음이 마음의 무게를 덜어줍니다. 연습이 쌓이면 말의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고 내 마음의 중심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해와 용서는 결국 나 자신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임을 기억하세요. 10번째, 관계를 회복하려면 말의 정화를 통해 다시 소통해야 합니다. 상대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면 말의 정화가 필요합니다. 정화란 사실을 정리하고 감정을 전달하며 경계를 재설정하는 대화입니다. 3단계로 진행하세요. 첫째, 사실 진술. 그날 너는 이렇게 말했다. 둘째, 감정 전달. 그 말에 나는 상처를 받았다. 셋째, 요청. 앞으로는 이렇게 말해주면 좋겠다. 이 방식은 방어를 줄이고 대화를 재개할 공간을 만듭니다. 대화 중에 감정이 격해지면 잠시 쉬었다가 이어가세요. 진심은 때로 시간이 필요합니다. 말의 정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서두르지 않고 마음의 속도를 맞추는 것입니다. 상대가
방어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감정을 즉시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화를 내거나 공격하지 말고 조용히 자신의 감정을 다시 확인하세요. 나는 상처받았고 이것을 전달하고 싶다. 그 한 문장이 관계 회복의 시작입니다. 또한 정화의 목적은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이해와 경계를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대화를 마친 후에는 마음을 가다듬고 필요하다면 혼자서 호흡하며 감정을 내려놓으세요. 이 작은 연습이 쌓이면 말이 남긴 상처가 관계를 무너뜨리지 않고 서로를 이해하는 디딤돌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쩌면 당신의 마음은 작은 말 하나에 요동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흔들림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움직인다는 것은 아직 살아있다는 뜻이다. 마음이 아프다는 것은 그만큼 당신이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누군가를 배려해왔고, 상처를 겪어도 버텨왔고, 사람을 믿는 법을 잃지 않으려 애써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흔들렸다면 스스로를 탓하지 말고 조용히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래, 나는 오늘도 최선을 다해 살았다. 그 한마디 인정이 당신의 내면을 다시 고요로 이끌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평화는 누군가가 주는 선물이 아니라 내 마음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순간 피어나는 꽃입니다. 그 꽃은 누가 흔들어도 쉽게 지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이 스스로를 다독이는 데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의 평화가 곧 세상의 평화입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자비가 그대의 마음 위에 고요히 머물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